자, 오늘 방송에서 저는 단어 3개를 놓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고 유감, 그리고 사과. 이 세 단어가 얼마나 다른 말인지 오늘 생방송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먼저 날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8월 6일이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한민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과 시행령도 구분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시민단체 고발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6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미화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길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왜냐면요. 사과라는 단어가 끝내 안 나왔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틀렸던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아직 계세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도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행령하고 금융위원회 규정을 고쳐서 도입된 겁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와 규정 변경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 협의가 있었고 영향평가가 있었고 법제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금융위원회를 통과했고요. 4월 16일 차관회의, 4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요. 이걸 저 혼자 주장한 게 아닙니다. 진행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짚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인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처럼 말씀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안 싸웁니다. 남은 건 딱 하나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하느냐? 그 질문에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서미화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상대말 잘라붙이는 방송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죠.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연설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자신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의제를 정청래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였던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착오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2번 들은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하고 사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설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 그게 있었지 하고 떠올랐고 그래서 인천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진행자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느냐? 아주 명확한 질문이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말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점에 있어서는 유감이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질문은 사과냐고 물었는데 답은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정치에서 이 세 단어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착오가 뭡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랬다는 쪽에 가깝죠. 유감은 뭡니까? 내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다, 아쉽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러면 사과는요? 사과는 상대를 향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줬고, 그래서 미안하다. 주어는 나지만 방향은 상대예요. 그러니까 착오와 유감에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점이 유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오해가 있었습니까? 오해라는 건 말은 맞았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번 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아니라 오보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왜 오해라는 단어를 골랐을까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아프게 한 건 그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하고 사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같은 당 소속의 지금 함께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전국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당하는 사람은 못 잊습니다. 그 하루 종일 기사가 붙고 댓글이 붙고 해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절대 못 잊어요. 말한 사람은 잊고 들은 사람은 못 잊는 것. 저는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풍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아무리 전당대회가 치열해도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런 인간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자 서미화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는 차갑게 대하지 않는다. 뜨겁게 악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정청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사실 1년 전에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대 대표를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자기를 좀 밀어달라고 따로 면담을 요청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박찬대 대표와 원내대표 시절에 함께 내란을 이겨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느냐. 두 분이 합의해서 한 사람만 나오시라고 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미화 후보 한 사람의 주장입니다. 정청래 후보 쪽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 점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다만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온 방식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질문은 왜 차갑게 대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답은 나는 원래 저 사람 편이 아니었다 였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미화 후보는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는 당연히 지지했고 잘하시라고 격려했다. 사무실이 같은 4층이라 자주 만났고 쇼츠 찍는 걸 좋아해서 시나리오까지 알려주며 같이 찍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같은 층에서 매일 마주치고 같이 영상 찍고.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말이 방송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왜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아픈 법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야기가 제일 텄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에서 긍정 42.9%, 부정 54.1%가 나왔거든요.
그 질문에 서미화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는 건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하는 게 큰 문제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나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했는데도 계속 이겼다고 우겨. 그리고 마무리해서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1년 동안 얼마나 엇박자를 냈습니까? 누구도 부인 못해요. 정청래 대표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면 대표고 집권 여당은 한 몸처럼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다. 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째, 당내 비판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말하는 것, 그건 당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앞뒤 문장에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개인 지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순서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한 사과는 유감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비판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차고 상대 잘못은 우기기. 같은 사람의 같은 방송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11일 기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을 보면요. 최민희 후보가 20.27%로 1위입니다. 박선원 후보가 16.73, 한민수 후보가 14.4, 서미화 후보가 14.24%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서미화 후보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4위인데 3위하고 600표 차이다. 0.15%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남아있는 투표 비율이 71%가 이번 주에 몰려 있으니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당대표 경선 격차가 3086표입니다. 최고위원선 3위, 4위 격차가 600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할 표의 71%가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습니다. 호남은 내일부터 자동응답 투표이고 마감은 14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늘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문자 확인해 주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 착오였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유감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호남과 수도권 개표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죠. 그래서 이번엔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제 편을 드는 이야기도 있고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골라 읽으면 그게 더 우스우니까요. 먼저 그 방송을 보신 분들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방송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말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 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저는 이 말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람은 자기한테 중요한 건 안 잊어버립니다. 잊었다는 건 결국 무게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감이라는 말 참 편리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사과는 안 했는데 사과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이 왜 편리하냐면요. 듣는 사람은 사과로 알아듣고 말한 사람은
사과 안 했다고 나중에 주장살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유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미아 후보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장애 여성 최고위원 나온다고 했을 때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저는 계속 응원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제일 아팠습니다. 안티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응원했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싫어하던 사람이 등 돌리는 건 표가 안 움직여요. 원래 안 찍었으니까. 그런데 응원하던 사람이 등 돌리면 표가 2개 움직입니다. 자, 이번엔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도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비겁한 거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30분을 떠드는 게 맞습니까? 차고면 어떻고, 유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어떻고, 농산물 값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맞는 말씀입니다. 저 반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변명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단어를 따지는 게 아니라 태도를 따지는 겁니다. 틀렸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권한을 쥐었을 때 어떻게 할지가 보이거든요. 지도부가 되면 훨씬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때도 유감으로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도 지적은 새기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편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서미화 후보가 오늘 솔직하게 말했다고 봅니다. 착오였다고 인정했고 왜 그랬는지도 설명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과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물어뜯는 건 좀 심합니다. 자, 이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답한 것.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명은 자기를 향하고 사과는 상대를 향합니다. 오늘 나온 건 설명이 아주 충실했고 상대를 향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짚는 게 물어뜯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다르게 보시면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따로 만나자고 했다는 얘기. 그거 사실이면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게 왜 지금 나옵니까? 그때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꺼내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자, 예리하십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왜 차갑게 대하느냐였는데 답은 나는 원래 저 사람 편이 아니었다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한쪽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후보 쪽 확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저쪽이 근거 없이 말할 때 우리가 화를 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죠.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저희 동네 당원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겼다고 우긴다는 말, 그거 지방선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말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건 좀 뼈 아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불편해도 짚어야죠.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편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그 아쉬움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 방식입니다. 당대표 혼자 책임입니까?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 선거를 지휘한 사람들, 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성은 한 사람만 지목합니다. 그게 반성입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최고위원 3위하고 600표 차이랍니다. 600표면 우리 지역 당원 모임 2개 규모예요. 전화 몇 통이면 뒤집힙니다. 자, 이 계산 정확합니다. 600표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파트 한 단지, 시장통 상인회 하나, 동창 모임 몇 개.
그 정도입니다. 당대표 쪽은 3,086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보고 한숨 쉴 때가 아니라 전화기 들 때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자, 같은 당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7일 지나면 어차피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사실 매일 이런 방송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프게 정리하지 않으면 17일 이후에 훨씬 크게 아픕니다. 고픈 걸 덮어두면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방송의 결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싸움이 아니라 총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자기 잘못은 차고 남 잘못은 우기기. 이 한 줄이 오늘 방송 전부입니다. 자, 제가 30분 떠든 걸 한 줄로 정리해 주셨네요. 가끔 이런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입당한 지 2달 됐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는 배웠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요. 저 오늘 투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2달이면 아무것도 모를 시기죠. 그런데 이분이 배운 게 뭡니까? 공약도 아니고 개파도 아니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틀렸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건 ETF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건 투표용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